오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혹은 차가운 눈빛과 침묵 속에서 느껴봤을 그 말. 바로 넌 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문제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비난과 거부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질문의 본질을 파헤치고 그들이 던지는 유독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여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연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으로 사는 것이 틀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의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제가 나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제 의견, 저의 사소한 결정,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틀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생각과 감정들은 여전히 제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나르시시스트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언입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헤어진 배우자이든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라는 이름의 타인이든 그들이 남긴 넌 뭐가 문제야? 라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우리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왜 그토록 유독한 것일까요? 그들의 심리 기저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세상에서는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유함이나 특별함을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지? 라며 모든 관계의 중심을 자신에게 맞추려 합니다. 둘째,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당신이 따라야 할 역할과 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넌 마땅히 이래야만 해, 와 같은 명령형 사고방식으로 당신의 자유를 올가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에 극도로 예민해지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눈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셋째, 그들은 감정적, 언어적 학대를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의 분노는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비난, 경멸, 무시, 조롱과 같은 언어적 폭력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처럼 상대가 곁에 없어진 후에도 그 분노의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넷째, 그들은 가혹하고 비생산적인 처벌을 가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반기를 든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날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돈이나 시간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망신주는 등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당신의 독립성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관계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모든 관심과 애정의 중심이 자신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꿈, 선택, 열정은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 지지받지 못합니다. 결국 넌 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은
나는 내가 너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그들 자신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다름과 복잡성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심리적 미숙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런 미숙한 존재에게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여기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아버지의 엄격한 가치관이 늘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신자이면서 동시에 극심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모순적이죠. 저는 그에게 맞설 자신감을 단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47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그가 얼마나 저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적이었는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언제나 겁쟁이처럼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토록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의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앞서 이야기한 독성의 메커니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가 두렵고 그들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었을 때 돌아올 가혹한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이 옳다는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져 나 자신을 변호하고 지킬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의 고리를 끊고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만의 건강함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배우자나 상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시간을 내어 조용히 종이 위에 적어보세요. 당신의 성격을 대표했으면 하는 같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특징들을 최소 20가지 이상 적어보는 겁니다. 친절함, 정직함, 유머 감각, 성실함, 공감 능력 등 당신을 설명하는 모든 긍정적인 단어들을 모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돌아가야 할 본래의 모습, 당신의 정체성 지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은 병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좋은 멘토나 본보기가 될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정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의 예상된 반격에 어떻게 대처할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은 분명히 당신을 비난하고 위협하고 상처 주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가? 내가 이런 독성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가?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공유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넌 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이 들려올 때 이제 당신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단지 당신 앞에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 것은 단지 괜찮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나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견고한 자신감을 찾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